일탈행동의 원인과 대책에서 6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그 이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23학년도 4번 문제에서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머튼의 아노밀리고 어떤 것이 차별적 교제이론이고 낙인 이론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A. 자주 오래 어울리다 보면 해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비판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차별적 교제론이다. 그렇죠? 그 다음 B. 청소년이 사사인 비행을 저질렀을 때 비행 청소년의 꼬리표를 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B는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는 또 이렇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물질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사용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단이 부족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머튼의 아노밀론이죠. 그렇죠? 일탈 성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사회적으로 학습하여 차별적 교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별적 교제론 정답이 됩니다. 일탈 행동의 예방에 일탈의 접촉, 차별적 교제론에 해당되는 대책이죠. 그래서 A가 돼야 되는데 B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B는 낙인 이론이죠. 그 다음 C, 하층 계층보다 머튼의 아노밀론은 이제 여기서 본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 해서 이 하층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산층보다 중상층보다는 하층에 더 뭐 글을 어떻게 오픈되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노출된. 그다음 일태행동 부정적인 평판이 차별적인 제재죠. 이거는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재가 없었다면, 즉 낙인이 없었다면 이 얘기죠. 그래서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22학년도 4번. 자, 정상 집단과의 교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는 차별적 교제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러니까 머튼의 아노밀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적 제재론에 따르면 B 집단보다 A 집단이 일탈 집단과 교류가 많은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머튼의 아노밀론에 따르면 C 집단보다 D 집단이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을수록 그렇죠? 목표는 욕구는 높은데 제도 수단이 부족한 이런 경우 그러니까 D 집단이 훨씬 더 많다. 여기는 일탈 행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일탈 집단과 교류를 많이 하는 그 다음에 수단이 부족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사회규모의 통제력 이러면 이제 사회규모 통제력은 디르켐의 아노밀론이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은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차별적 교제론하고 아노밀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를 일탈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나 모두 자 지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낙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아노밀론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학년도 9번 문제 등장인물 A 해가지고 선배들과 두루 잘 지내면서 장난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선배들과 동일시하고 여기는 이제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비행을 연결한다고 했다. 근데 선배들 통해서 배웠다 이러면 이제 그걸 이제 차별적 교조론이죠. 그렇죠?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다. A의 차별적 교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선배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알 수 있다. A 이론은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저는 각과 다른 이론 정해요. A의 일탈을 해본다. 친구들이 A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세요. 친구들이 선배와 동일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낙인을 찍었다 얘기입니다. 그다음 갑을 교사는 이제 갑을 모두 잘 설명해서 A의 일탈이 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이제 뭘까? 차별적 교조이론하고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 상호작용이죠. 그죠? 상호작용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별적인 제재라는 것은 우리가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낙인 이론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니까 잘못돼서 가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모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의해서 규범 부재이려면 드리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론 밖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공통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20학년도 7번 문제는 일탈행동 자체보다 일탈행동은 사회적 반응 이러면 A가 낙인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A는 문화적 목표이죠. 여기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B가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으로 행동을 줄이셨다고 본다면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B가 그러면 가에는 일탈행동 규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이런 낙인 이론 외에는 예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 아니오로 구분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둘은 다 예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C가 일탈행동을 학습의 산물로 차별적 교조론이죠. 그러면 차별적 교조론이면 가에는 사회불평등 이건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갈등론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가가 일탈행동 우호적인 집단과 차별적 교류 차단을 이르면은 차별적 교조론이죠. 그럼 C는 일탈자로서의 자아정책 반복적인 일탈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낙인 이론이죠. 그럼 가가 일탈행동 우호 집단과 교류를 차단하는 게 해결이냐 이러면 B가 차별적 교조론이 되고 C가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낙인 이론은 이미 A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가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행동을 이야기한다고 보는가? 이러면 이제 드리켐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아노미론이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A, C 가가 그러니까 얘니까 얘는 아노미론이 되고 얘는 자연히 차별적 교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C는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C의 공통점,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조론의 공통점은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차별적 교조론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 꼭 또 기억해야 됩니다. 19학년도 13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살펴봅시다. 가정에 주로 생각하는 아이가 성장, 학교 가면 다양한 부로 친구를 접는다. 문제아를 친구로 사귀에 대해 일탈행동한다.
차별적 교재론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범 학생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소외되고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낙인 이론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사회는 학업 성적, 대학 입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뭐예요? 머튼의 안노미론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별적인 제재면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별적인 교재론은 그래서 학습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라고 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화적 목표 제도 수단 간에 이러면 이제 머튼의 안노미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데 틀렸죠. 거시적 측면에서 다 머튼의 안노미는 기능론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최초 일탈보다 일탈 행동의 반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낙인 이론. 그러면 이게 서로 밖에 나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그죠? 사회적 반응 중시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